응급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뭐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에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놀라셨는지 이제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히 출혈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봉합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큰 손상이 있진 않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연성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를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뭐 미세 출혈이 있다든지 뭐 다른 소견이 있는지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 봉합수술 주치 얘기 들어오셨고요. 자, 오늘 주제 나눌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도 한번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배현진 의원 어제 피습당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가 기자,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는데요. 배현진 의원실에서 공개한 CCTV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5시 18분쯤 배현진 의원이 한 건물로 들어오죠.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 라고 한 2차례 정도 물었다고 합니다. 예. 배현진 의원은 웃으면서 화답하고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보시는 것처럼 피의자가 저렇게 오른손에 쥔 둔기를 휘둘러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배 의원이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지만 이 피의자는 18초간 약 15차례 정도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는데요. 기가 막힌 건 둔기가 잠시 땅에 떨어지니까 맨주먹으로 또 가격을 했고요. 네. 다시 둔기를 집어서 배현진 의원을 가격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당연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식당 직원들이 놀라서 문을 열고 제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차를 하던 배현진 의원의 보좌진이 피의자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범행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한 장소에는 핏자국 비슷한 얼룩이 바닥에 저렇게 있었습니다. 네, 있네요. 네, 누가 일부러 닦거나 한 흔적은 사실 좀 없어 보였고 또 배현진 의원은 이 건물 2층에 올라가려다가 1층 입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건데 배현진 의원이 차에서 내렸고 거기에 1층 입구까지는 불과 5초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 한 10발자국도 채 되지 않는데 누군가 갑자기 뭐 뒤에서 배현진이다 하고 멀리서부터 따라올 만한 거리도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18초간 17차례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일단 배현진 의원 하면은 되게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출신에다가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 그리고 뭐 대변인, 조직 부총장까지 다 했는데 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재명 대표 습격한 지 벌써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정치 테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이런 모방 범죄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우려가 했었거든요. 됐었죠, 많이.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그런 어떤 극단적 그런 언어 폭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테러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테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국혁 교수님, 저희가 영상 잠깐 봤지만 중간중간 끊었거든요. 지금 다 보면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번 다 영상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그 청소년 테러리즘이 지금 발생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모습을 외관상으로 일단 보게 되면 그 작년에 그 신림역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 난동하는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공격적이고 끝까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가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23일 전에 발생했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67세의 공격 행위 그리고 그 명분 자체는 소위 그 자유인의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그렇다 본다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저 영상에 함께 녹아져 있던 것은 아닌가. 정리하게 되면 우리 정치 문화와 우리 사회의 합작품이다. 저는 이런 네. 비평적인 평가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정말 정치적
신념과 이 청소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학생 생활에서 겪고 있는 단순한 불만을 저렇게 표출한 것인지 뭐 이것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외관상의 모습으로 봐서는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치 테러, 즉 바꾸어 얘기하면 청소년 테러리즘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이 신호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정치 사회문화 합작품이다. 청소년 테러리즘이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해주셨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 A군요. 경찰에 연행될 때 뭐 순순히 그냥 저항도 없이 갔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게 이 A군이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다. 네.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 당시에 이제 피의자 나이를 물어봤더니 본인이 스스로 15살이고 나 촉법소년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 A군은요.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발적 범행인데 내 나이와 촉법소년을 이야기한다는 것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뒤가 드는데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학생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15세고 만 나이로 지금 14세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14세 이상은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14세 미만일 경우에 촉법소년이고요. 14세부터 19세 미만의 구간은 범죄소년으로서 그 소년재판부에서 받는 소년보호 처분, 즉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 처분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대상, 즉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듯이 가벼운 소년보호 처분으로만 끝나겠지 그렇지 않은 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은 체포 당시에 이 피의자의 행동을 통해서 정신질환이 조금 의심된다라고 체포했던 경찰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날 새벽 이제 체포가 된 즉시 이제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이 보호자가 입회한 하에 이제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조사 후에 현재 새벽 긴급 이 응급 입원 조치를 경찰이 취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응급 입원 조치라는 건요. 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다라고 봤을 때 72시간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 아, 그렇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이 본인의 어떤 정신 이력, 뭔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날도 이런 부분에서 우발적으로 했다, 내가 뭐 우울했다, 뭐 이러한 변소를 했고 그 일환으로서 이렇게 응급 입원 조치를 하도록 진술했고 또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단계 때 본인이 소년이고 또 이러한 심신미약이 있었다라는 점을 양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응급 입원 조치 갑자기 A군이 했다고 그래갖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웅욱 교수님, 일단은 나이는 이 A군의 나이를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이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촉법소년인 경우에 형사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거를 뭐 의도한 건지 일단 그 범행 검거 당시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나 아주 경미한 것에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들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은 사실상 저 행위 시점에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해보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과연 이 촉법 소년 또는 이 형사 미성년자가 왜 이렇게 급진화된 폭력에 대한 사용을 하게 됐는지 요즘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이른되면 혼자서 학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고 집단이 있었던 것인지 뭐 또 다른 예측 상황은 혹시 이를 무엇인가 부추기고 방조하고 교사했던 그런 일련의 사람들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저 바꿔 있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청소년 테러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집단에 의한 경우 아니면 두 번째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경우 이렇게 양분돼서 되는데요. 나이 자체는 사실상 뭐 이런 경우가 우리가 한 5년 전쯤에 이른바 그 IS의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군이라고 하는 16세에게 인터넷상에서 접근을 해서 네. 시리아 그 테러 전쟁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이만큼 청소년들이 일정한 주의 주장에 이렇게 취약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 이재명 그 피습 사건도 단순한 살인 미수로만 접근을 하고 마무리됐던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단순히 청소년에 의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또 접근할 것인지 뭐 이것이 사실은 지금 70일 그 앞둔
지금 그 선거에 제일 중요한 사회에 우리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 공개적인 회합을 해서 공개적인 선언을 네.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 A군, 피의자로 A군이 중2,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육청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조치 취하겠다고 좀 일단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요,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수사 결과와 이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이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A군이 재학 중인 학교는 겨울방학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데요. 생활교육위원회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종의 학생징계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냐면 뭐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또 특별교육 이수도 명할 수 있고요. 또 출석 정지 징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피의자 A군에게 뭐 강제로 퇴학 처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로는 1회 10일 이내, 또 연간 30일 이내 출석 정지 처분이 가장 중한 징계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습격 피격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이 교수님, 일단은 목격자들의 말 따르면요. 이 A군이 좀 키가 작고 좀 왜소하다고는 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사실 키가 좀 큰 편 아닙니까? 170cm 정도, 센티미터 정도 되는 걸 알려졌는데 뭐 이렇게 친근하게 뭐 배 의원 맞습니까? 2번이나 물어봤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습격한 사건이라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미리 나타나서 더군다나 둔기도 미리 그 준비를 하고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이것이 지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 것인지 만약에 그 특정적인 장소가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유명인들이 많이 와서 우연히 그 배현진 의원을 조울해서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건 우연치고는 상당히 특이한 우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있어서의 수사 당국의 공식적인 뭐 발표 뭐 이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요약하게 되면 키의 차이와 관계없이 힘으로 완전히 일단 제압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경찰 측에서는요, A군이 미성년자라서 이 수사 사항이나 신상 정보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중대 범죄 저질러도 네. 수사 상황 관련 사항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당시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피의자 60대 남성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지막 요소가 해당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해당 피의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률상 경찰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상 아예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앞선 그 피습 사건에서 만약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 발생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깝고 이 사건 같은 경우 아예 법률상 경찰 측에서도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 조금 전에 뭐 말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는데 범행 직전에 배현진 의원 맞죠? 이거 2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거는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상태가 테러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중요한 저는 사실관계의 확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공격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 명백한 정치 테러의 더군다나 청소년 정치 테러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혹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그 와중에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그 가상적인 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뭐 배현진 의원이 그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판 예를 들면 김대중의 민주당은 품격이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의 민주당은 그래도 열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냥 저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혹시 응징과 뭔가 반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나름대로 표적을 했던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그 조사 대상이고요. 그 배현진 의원이 지금 그 문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문화체육 활동과 관련된 뭐 청소년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두 번을 확인했던 것이 뭔가 연동이 되어서 밝혀지지 않을까? 뭐 이것도 역시 그 조사의 대상으로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범행 후에 순순히 잡혀서 아무 저항 없이 갔던 것.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조선 아까 제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조선 역시 결국은 이 흉기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냥 경찰에 대한 체포에 응했죠. 그것의 심리 자체는 본인이 생각하는 불만 표출을 나름대로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하든 도주를 하든 뭐 저항을 하든 이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 저항감 없이 그대로 체포에 또는 물리력에 그대로 응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계획 범죄냐, 모방 범죄냐, 그럼 뭐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장가희 기자가 오늘 출근 전에 사실 그 범행 현장을 다녀왔어요. 한번 다녀온 과정 그리고 한번 한씩 좀 밟아볼까요? 네, 이 건물을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건물을 봐도 이 건물은 중학생이 갈 만한 뭐 업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하 1층이 한의원이에요. 다이어트 한의원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뭐 런치 세트만 해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중학생이 혼자 간다?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2층도 파마 가격만 또 수십만 원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학생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3층에는 인테리어 관련 업체가 있고 4층에는 웨딩드레스 업체가 있습니다. 전혀 중학생, 학생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의 해당이 업체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범행이 어제 저녁 5시 18분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A군은 4시 35분경에 인근 건물 CCTV에서 포착이 됐고 이 건물에 한 차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배현진 의원이 이곳에 가는 건요,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미용실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10대 소년이 어떻게 배현진 의원인지를 2차례나 인지를 하고 미리 기다렸다가 가격을 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한 보도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A군은 범행 전에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허, 것으로 예.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요. 이문욱 교수님, 일단은 장가 기자 얘기한 대로 공개된 일정이 아니었다. 그러면 또 배 의원의 동선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또 범행 도구는 갑자기 이 둔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났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 두 대립 가설이 지금 부딪히는 측면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청소년 그 변호인의 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ADH도 평상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곳 장소에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이 정보도 갖고 있었고 우연히 이곳을 가다가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던 그 상태에서 정신적인 그 문제 때문에 공격 행위를 이제 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발적이고 무엇인가 심신 상실의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초등학교에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런 맥락에서 응급 입원도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네. 가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반대쪽 가설은 그런데 어떻게 미리 또 둔기까지 주머니에 준비를 하고 그야말로 공격 행위를 그렇게 가학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이것은 이 심신 상실 여부와 관련된 지금 사항으로 이 내용이 지금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방금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듯이 연예인 만나러 배회하다가 우발적 범행을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이제 하나의 재판상에서의 방어 전략이 되겠죠. 처음부터 계획도 없었고 무슨 정치적인 의도와 반감도 없었고 평상시의 생활 자체가 저렇게 다소 조금 예측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 이 학생들도 많이 괴롭혔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다른 여학생도 이렇게 스토킹도 했고 돌로 던졌다. 그런 행위의 비정상적 모습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청소년 변호인의 아마 앞으로의 방어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평판, 평상시의 행동 그리고 당일의 행적 그리고 특정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노출이 됐는지 또 어떠한 서적에 탐독을 했는지 평상시 언동은 어떤 시였는지 이런 종합적인 수사 결과와 함께 정리해서 많은 얘기를 좀 발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건은 대표적으로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알려서 이런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그 방어와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예인 만나러 회의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을 만나서 분기로 쳤다.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배 의원의 상해가 일단 확인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특수상해죄는요, 형법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은 과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신청을 할까 여부입니다. 소년법상 사실 소년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발부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사건이 가질 사회적 파장이나 또 모방범죄를 차단해야 된다,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의자가 지금 만 14세라 할지라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며칠 안에는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용되는 혐의가 특수상해를 적용을 할지, 또 배 의원이 그 피습 당시에 이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언행을 보고 혹시 어떤 죽일 의도, 살해할 의도까지 있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살인 미수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죄명도 어떻게 또 우율 변경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